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은 식물들의 형태의 어떤 색상, 그다음에 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재미있는 농업 이야기. 이번 주제는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골라내는 표현체 기술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의 백종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립농업과학원의 백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말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체 기술이란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워낙 요즘 농업계에서 표현체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설명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옛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먼저 떡잎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떡잎은 이제 식물에서 종자가 땅에 파묻혀서 싹이 틔울 때 네. 본격적으로 뿌리가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그 전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네. 영양이 공급되면 나중에 네. 후에 이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잘 자란 식물들은 나중에 종자도 더 좋은 종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근데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네.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이제 네네. 책이 있습니다. 네네.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너무 과학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농사직설에는 흙을 고르는 방법, 네. 파종을 하는 방법, 네. 땅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네. 그리고 수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조상님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을 네.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속담들, 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현대 과학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네. 실제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이 속담이 저희 현대 과학에 적용시켜서 네. 어린 식물이 자랄 때 네. 어떻게 자랄지 네. 또 어떤 특성으로 자랄지 이런 네.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 앞으로 나중에 더 좋은 얼마나 네. 많은 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네.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거를 네. 과학적으로 추측한 네.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표현체 기술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그 표현체 기술이 뭔지 좀 설명을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표현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직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알기 위해서 영상을 찍죠. 네. MRI나 CT 같은 영상들. 네. 영상을 찍고 나서 의사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병인지 진단하고 네. 이제 판단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와 동일하게 네. 식물도 병이 있거나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죽거나 아니면 잘 못 자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찍어서 이 식물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병해충의 어떤 강한 특성을 보인다든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식물의 외양을 보고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식물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인 거군요. 표현체 네, 기술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카메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찍어야 되니까. 그럼 표현체 기술에서 활용하는 카메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거의 모든 영상 센서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영상 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네. 흔히 저희는 이제 RGB 카메라고 부르는데 네. 이 RGB 카메라를 이용해서 식물의 크기, 형태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하고 네. 색상 정보까지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열화상 카메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사람의 체온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체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상이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네. 이런 것을 추측을 하게 되는데 네. 식물도 동일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게 되고요. 네. 또한 식물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분량인데요. 이 수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또한 물이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건조 저항성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NIR이라는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네. 광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형광 카메라, 네.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으로 성분부터 형태까지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찍는 초분광 카메라를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네. 표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세미나 갔더니 염해, 그러니까 소금으로 해를 입은 작물들을 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한 4개인가 5개를 늘어놓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염해를 많이 입은 작물은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열이 나듯이 그 작물의 온도가 올라간 게 열화상 카메라로 그대로 찍혀가지고 그 카메라의 결과를 보고 이 작물이 얼마나 염해를 더 많이 입었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네.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표현체 기술이 실제 농업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 농업에서 아직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네. 도입된 경우가 아직 기간이 짧아서 아직 많이 그렇군요.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꽃이 네. 이제 아직 활짝 피기 직전, 네. 활짝 피면 이제 상품이 출하되기 때문에 피기 직전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다음에 이제 AI가 판매를 해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줘서 그게 출하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자에 대한 부분들을 네. 찍어서 이 종자가 불량 종자인지 아니면 무수한 종자인지 이런 거를 선별을 하는 기술들을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분들, 특히나 최근 지금 저희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많은 네. 콩을 예를 들면 단백질이 많은 콩인지 네. 적은 콩인지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하게 돼서 실제 농가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콩의 단백질의 함량이라든가 또는 종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러한 편리한 이유 때문에 네. 실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영상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현재 농업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도 어떤 말씀하셨지만 그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이 좀 되면 훨씬 더 표현체 기술을 활용한 그 농업 발전이 빠를 것 같은데 그거 동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AI를 접목하는 동향. AI는 지금 현재 상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네, 있죠. 네. 근데 농업 쪽에서는 네. 이제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경우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AI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네. 학습을 시켜서 영상을 찍게 되면 오. 벌레가 날아와서 이제 식물들을 갉아먹고 네. 병을 옮기게 되는데 네. 사람이 일일이 다 관찰을 해서 그 벌레를 쫓거나 이제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AI 기술과 영상 표현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상시적으로 촬영을 하고 벌레가 왔는지 AI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많아지는 시점, 네. 벌레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농약을 언제 쳐야 될지, 그다음에 농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입하면 식물들이 어떤 벌레를 많이 쫓아내는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AI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농촌을 다니다 보면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병해충 걸린 작물을 쉽게 발견을 했는데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활용을 하면은 아주 쉽게 어떤 작물이 병해충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확인을 빨리 하면 바로 농약이라든가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굉장히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AI가 도입돼서 네. 아마 농촌에서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 네.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부분도 아마 메꿔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디지털 육종이라는 게 요즘 있는데 거기서도 표현체 기술이 많이 활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디지털 육종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표현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지털 육종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말 그대로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육종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육종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하나의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쌓아 놓았다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육종에 필요한 우수한 형질들이 있습니다. 뭐 항산화 성분이 높은 안토시안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확량이 정말 많다든지 아니면 작물이 물이나 온도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진 이런 특성들을 분석해낼 수 있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복합 형질들을 예측을 해줘서 육종하는데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좋은 자식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예측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육종 방법이 디지털 육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빅데이터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이러한 빅데이터를 생산하기에 있어서 저희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은 식물들의 형태의 어떤 색상, 그다음에 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물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표현체 기술을 통해서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AI를 도움을 받아 네. 우리 실제 농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표현체 기술 되게 어려웠는데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들성구름나무 떡잎부터 골라내는 표현체 기술 배워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표현체 기술이라는 어려운 말도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영상식물학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